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추천주 중에서 한 번 더 봐야 할 종목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테일사입니다. 네, 디테일차. 네. 오늘도 한번 디테일 있는 전문 분석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지난 종목 AS부터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던 모아 데이터예요. 근데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네. 그러면서 최고가 기준 수익률 4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를 주셨던 부분이 네.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자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제 뭐 익절 다 하셨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또 기다리던 이슈가 네. 이게 반드시 맞아요. 어떤 유보율이 쌓여 있다고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때마침 신규 상장주들의 무상증자 러시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던 매물대 16,000원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즐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수익 실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도 지금은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재밌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주로 얘기를 해주실 때 보면 무상증자 이슈는 네. 우리가 예측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이 딱 됐을 때 들어가자 이런 네. 얘기도 해주셨었거든요. 일단 이 종목은 워낙에 또 장중 변동성도 심했었고 어제 또 상한가 마감한 만큼 아무래도 보유자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방송에서 냈던 종목들 4종목으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위니아 에이드 한창 또 이제 더우니까 이런 냉방 관련주들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H증권방송에서 기아를 제시했습니다. M증권방송에서는 SD 바이오센서, 이 증권방송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천했는데요. 첫 번째로 SD 바이오센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들 얘기를 한창 했었거든요. 네. 사실 뭐 관련주들 어제 특히 대형주 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25% 가까이 올랐었고 또 뭐 두창 관련해서도 진단키트주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어제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그건 백신이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에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국내 식약처에서만 획득을 받았던 거거든요. 승인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개발도상국이라던가 선진국 이런 쪽들까지 가려면은 또 승인을 획득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확진자가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이쪽도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SD바이오센서 그리고 시젠 이런 기업들 정말로 코로나 특수 때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네,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벌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 지금 기존에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전에 10억에서 30억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7,380억의 영업이익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무려 1조 3,640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정말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말로 그런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43.7%, 46.5%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무슨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IT, 소프트웨어, 이런 유지보수 관리하는 쪽들의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코로나 팬데믹 특수를 타고 굉장히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피크 아웃이 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기록했었던 실적이 일단은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 꼭 이런 어떤 팬데믹 상태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키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돈을 벌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아 돈을 가지고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결국에는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보이는 행보를 보여주면은 어떤 M&A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업체라던가 이런 쪽들로 정말 많이 쌓여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어느 기업이든 내가 사고 싶은 리스트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대주주와 자사주, 지분을 합쳐보니까 66%가 넘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21년에 최고점 찍고 피크아웃해서 하향세를 그릴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밸류상으로 예전에 봤던 높은 밸류를 받지 못했던 건데요. 지금 일단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너무 단기간의 집계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 증가 추세가 계속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걸렸다고 해서 또 안 걸리란 법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네. 변이가 돼서 또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의 접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가 면역력은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은 키트 수요는 증가되는 부분들이 반짝 수요로 그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저는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잡아주신 목표가 보면은 딱 121선까지 잡아주셨더라고요. 5만 원 부근인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탄력받아서 수급으로 어쨌건 간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잘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말씀드렸던 대로 확진자 추이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변동성이 지금 시장 상황, 매크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손절은 제시해 주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짧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손절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D 바이오 센서 체크해봤습니다. 이 종목 좀 키트는 반짝 수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종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제방송에서 제시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이 종목 한창 지난주쯤에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셀트리온과 함께. 맞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때 차장님도 얘기를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셀트리온도 얘기하고 네, 있던 것 셀트리온 같아요. 얘기도 해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의 관점은 또 혹시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관점의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약간 의약품 제약 쪽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끊을 수 없는 약들을 처방을 받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약의 처방 수요들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보게 되면은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K-팝, K-콘텐츠에 이어서 이런 K-의료까지도 바이오 시밀러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신약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유통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룩시마의 미국향 공급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 모멘텀들이 기대가 되면서 어떤 매크로적인 이런 상황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일단 조금 더 첨언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공동 개발을 하는 와중에 바이오 의약품이죠. 시밀라라던가 베터, 신약 같은 쪽에서 같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하고 판매 관련된 독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요 제품이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 세 개예요. 그리고 특히나 셀트리온 쪽은 지금 램시마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봤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테바 이런 쪽에 110개 국가의 한 30여 개 파트너사와 이런 유통 관련된 협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난달에 보면은 셀트리온하고 1,760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선진국 쪽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2분기에는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와 부합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조금 뭐 전분기라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된 수치이지만 이게 1분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SD 바이오 센서나 시젠 같이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의 매출 증가가 반가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잘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고마진 품목의 매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요. 유럽의 램시마라던가 인플렉트라 이런 쪽들이 매출과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쪽들이에요. 그래서 북미 쪽에 또 트룩시마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미국은 또 작년에 하반기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양대축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쪽 그룹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램시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램시마가 SC라는 쪽으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형 자체가 달라요. 기존의 램시마는 이게 정맥 주사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직접 맞으셔야 됐어요. 직접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요. 당뇨 주사 이런 거 인슐린 같은 거 직접 놓잖아요. 그런데 램시마 SC는 제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하 주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주사처럼 인슐린처럼 직접 내가 놓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췄다는 거죠. 이런 쪽의 매출 기대도 같이 기대하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좋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한 68,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8만 원 매물대 돌파하는 거 봐서 한 10만 원 부근까지도 목표가 상향할 수 있겠다. 손절 한 10% 내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H증권방송에서 냈던 기아입니다. 기아도 뭐 지금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현대차와 함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기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내용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목표가를 10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7만 원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어느 한 섹터나 업종을 집중적으로 연속성 있게 매수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기아, 현대그룹차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2위,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라고 뉴스 나왔고 블룸버그에서도 굉장히 칭찬해줬고 뭐 일론 머스크도 칭찬해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배기가스 이슈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분이 손절가로 잡은 7만 원 부근, 6만 9천 원 부근이 121선이에요. 거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할 매수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물대 상단, 항상 가면은 부딪히는 지점 8만 5천 원까지 일단 잡아보고요. EV 쪽, 배터리 쪽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얼마나 지금 2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위인 지금 테슬라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느냐. 격차 좁혀지는 거 보면서 목표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기아 체크해봤습니다. 6만 9천 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